한글 창제 574주년 기념, 지금부터 한글날 행사를 시작합니다. 한글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다. 존만 영국 역사가.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음소 문자이며 로마자보다 한층 차원이 높은 자질 문자이다. 우메다 히로유키 전 동경대학 교수. 한글이 세계 인류가 성취한 가장 위대한 지적 성취의 하나로 손꼽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제프리 샘슨 문자학자. 백성들이 쉽고 편리하게 문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준 글자.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든 사람과 반포일, 창제 원리까지 알고 있는 신비한 문자. 그것이 바로 한글입니다.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말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에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 뜻을 담아서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내가 이것을 딱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깨우쳐 날로 쓰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세종대왕 조선 4대 임금. 조선 4대 임금 세종대왕은 자주정신, 실용정신, 애민정신을 담아 한글을 창제하였습니다. 첫 번째 창제정신인 자주정신은 우리말이 중국말과 다르다. 그래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글자가 필요하다입니다. 두 번째 창제정신인 실용정신은 쉬운 글을 만들어서 사람마다 널리 편하게 쓰도록 하겠다 였습니다. 한글의 창제정신 마지막 애민정신은 어리석은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과 표현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글을 몰라서 나타내지 못한다. 이를 안타깝게 여겨 새 글을 만들겠다 였습니다. 한글의 원리를 살펴보자면 우주의 원리를 담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담을 수 있는 문자로 하늘과 땅, 사람의 모습을 담은 한글은 자음과 모음 24자를 조합하여 무려 11,172개의 글자로 탄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의 형태는 발음하는 소리와 일치합니다.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만이 아니라 민족의 역사와 얼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한국의 유산, 한글이었습니다. 한글 창제 574주년 기념 온라인 한글날 행사, 나의 추억 공유하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최고의 사연 5개를 소개합니다. 한국 배우와 가수를 닮은 나, 나의 첫사랑, 인생을 구한 노래, 배려심 많은 아이, 한국에서의 이틀간 여정 순입니다. 첫 번째 사연, 한국 배우와 가수를 닮은 나입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10년 전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16살이었습니다. 송혜교가 주인공인 드라마 프라우스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송혜교는 쉬비라고 불렸습니다. 저의 같은 반 친구들은 제가 송혜교와 닮지 않았다고 해서 쉬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담임선생님께 선물을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음식을 선물로 주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릇을 판매하는 곳 반대편에서 과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판매대에서 선물을 고르고 있는데 점원이 저를 배우 송혜교와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원은 송혜교의 팬이었고 다른 점원에게 전화를 걸어 프라우스의 여주인공과 닮았다며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고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제 친구도 좋아하며 점원의 말에 적극 찬성했습니다. 저희가 선물을 다 고른 후 계산을 하려 했지만 점원이 또 무료라며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원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와 제가 닮았다고 또 말했습니다. 또 근처에 있던 점원들도 저희에게 과자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너무 행복했고 선물을 모두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어떤 친구가 제게 전화를 걸어 얼른 어떤 채널을 틀어봐. 거기에 네가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누가, 어디에, 언제라는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당시 그 채널은 매우 인기 있는 채널이었습니다. TV를 켜고 채널을 돌리니 2NE1이라는 그룹의 영상이 나왔습니다. 제가 산다라박이라는 가수와 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한국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대학생 때는 여학생들과 한국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는 TV에 출연하는 것을 꿈꿨고 지금은 K-pop 댄스 강사이자 가수입니다. 최근 제 영상이 나왔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는 TV에서 진짜 저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먼저 한국 문화에 이렇게 관심이 생겼고 그 다음 한국어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사연, 나의 첫사랑입니다. 저의 첫사랑과 한국 드라마를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2011년 봄 꽃보다 남자라는 한국 드라마가 저희 도시에서도 인기가 절정이었고 모두 CD를 통해 보았습니다. 제가 좋아하지 않았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저의 같은 반 친구의 형제였고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의 CD가 있었고 제 친구는 그 친구가 제게 CD를 전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식당에서 그를 만났고 무례하게 질문했습니다. CD 있어? 응, 좀 보고 싶은데. 응, 언제 가져갈래? 집 전화번호를 좀 줘. 학교 끝나고 받으러 갈게. 그렇게 그의 주소를 알게 되었고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마친 후 전화를 걸어 어떤 경기장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CD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그 후부터 그 CD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며 토론했고 그렇게 부부가 되었습니다. 드라마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연, 인생을 고한 노래입니다. 당신이 소년이든 소녀이든 당신이 15살이든 45살이든 모든 사람은 인생의 슬픔의 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직장에서 문제가 있는 그런 슬픔만이 아닙니다. 어떤 순간 당신의 삶, 존재의 의미, 당신이 누구인지, 왜 당신인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생각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매일의 아침 하는 모든 말과 모든 감정은 무의미합니다. 저 또한 이런 일상적인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작년 11월 정말 어려웠던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노래가 저를 구했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RM의 문차일드였습니다. 저는 이 노래의 가사에 나온 것처럼 그 일을 셀 수 없이 겪었습니다. 이 노래는 저를 여러 번 좌절하게 하고 여러 번 일어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노래를 반복해서 들으며 저는 저를 찾았습니다. 저에게 정말 힘을 주는 가사의 한 줄이 있습니다. 죽고 싶다며 그만큼 또 넌 열심히 살아댔네. 떼어놓고 싶다며 또 다른 줄을 달입니다. 이 가사가 저의 이야기인 것 같아 처음에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에 제 마음이 가는 것도 가사 덕분입니다. 방탄소년단의 김남준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어를 잘 몰라도 이 노래는 언제나 제 애창곡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언어가 장애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성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배려심 많은 아이.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1살이던 2014년 여름, 서울에서 여름 동안 공부를 했고 대학에서 우리를 캐리비안 베이로 데려갔습니다. 캐리비안 베이는 물 미끄럼틀과 각종 물놀이 기구가 있는 매우 큰 워터파크입니다. 거기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파도가 주기적으로 치는 곳으로 넓은 물놀이 장소입니다. 구명조끼만 입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구명조끼가 없었기 때문에 앉아서 발만 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치기 시작하고 5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누나 조심해. 파도가 오니까 빠질 수도 있어. 구명조끼가 필요해. 라고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파도가 멀리 있어서 괜찮을 거라고도 말해주었습니다. 얼마 뒤 파도가 이미 가까워졌을 때 저는 그 남자아이가 저를 구하기 위해 저에게로 빨리 달려와 기꺼이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 제게 주었습니다. 정말 귀여웠습니다. 어린아이가 낯선 사람을 걱정하는 것을 느꼈고 이것이 제겐 정말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아이들이 아주 친절하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추억은 제 기억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렇게 파도는 제게 오지 않았고 파도가 치는 곳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5번째 사연, 한국에서의 이틀간의 여정입니다. 저에게 한국이랑 관련된 소중한 추억들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추억을 말해드리려 해요. 그 추억은 몇 년 전 한국에서 일하시던 아버지를 뵈러 한국으로 처음 갔을 때예요. 그때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던 시기라서 그렇게 덥지도 또 그렇게 춥지도 않았던 완벽한 날씨였어요. 카자흐스탄에서 누르술탄으로 가려고 처음 기차를 탔어요. 출발하기 며칠 전 어렴풋이 할머니께 기차에는 TV도 없는데 지루하면 어떡해? 라고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었던 질문에 할머니께서는 풍경을 보느라 지루해할 틈도 없을 거라고 대답해 주셨지만 어렸던 저는 그 말을 믿지 않고 기차에서 뭐하며 놀지 고민만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의 고민들이 무색할 정도로 할머니의 말씀대로 기차에서 보는 풍경이 너무도 아름다웠고 처음으로 타본 기차에는 신기한 것도 많아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오빠랑 엄마랑 놀다 보니 누르술탄에 도착했고 어느덧 해가 지고 달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길이 없어 멈춘 기차 아래로 지나갔었어요. 기차가 출발할까 무서웠지만 위에서 보던 기차를 아래에서 보니 무서움보단 신기함이 더 컸었어요. 기차를 지나 비행기를 탔었을 때는 이보다 더 신기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비행기를 타니 기차와는 다른 색다름이라 엄청 신기했어요. 가장 신기했었던 건 땅에서만 보던 구름을 가까이에서 보니 더욱 폭신해 보였던 풍경이에요. 어린이들에게 나눠주었던 비행기 스티커를 떼었다 붙였다 반복하고 처음으로 기내식을 먹고 잠을 자고 일어나니 한국에 도착했고 그렇게 그리웠던 아버지를 만나 다 같이 놀이공원을 갔어요. 처음으로 그렇게 크고 아름다운 놀이공원은 처음이라 잔뜩 신났지만 키 제한 때문에 타고 싶었던 놀이기구는 못 탔었죠. 하지만 오랜만에 아버지의 목마를 타서 아쉬움은 없었어요. 그렇게 새로웠던 것만 가득 찼던 이틀 여정은 저에게 많고 많은 한국이랑 관련된 추억들 중 가장 소중하고 평생 못 잊을 추억이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르간다에서 온 이발리라고 합니다. 저는 13살입니다.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만화에 관심이 있고 한국 동전 춤을 추고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저 상당히 방문하고 싶고 한국 만화와 본습을 알고 싶습니다. С недавнего времени я изучаю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города Нур-Султан. Мне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 изучать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потому что корейский алфавит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самых легких алфавитов. Но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одним из самых сложных. Корейцы могут по праву гордиться своим алфавитом. Корейский алфавит называется хангыл, и он является уникальным. Его изобрел король Сэджон. Мало кто из стран, таких как Южная Корея, имеет свой алфавит. Он очень логичный и правильный. Особенно мне нравится изучать гласные. Они поражают своей простотой и в то же время глубоким смыслом. Происхождение гласных связано с понятием гармонии человека во Вселенной, с инь и янь, гармонии темного и светлого начала. Из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омогает нам, казахстанцам, ближе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обычаями и традициями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его самобытностью и культурой. 안녕하세요. 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Янгелек, и моя тема любимый мной корейский алфавит. К сожалению, не все знают, что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спользуются не иероглифы, а именно корейский алфавит. Этот алфавит легко выучить, смотрится и пишется очень красиво, и звучит оно очень мягко и нежно. Из этого алфавита я хочу отметить одну букву. Эта буква в начале слога читается, а в других случаях не читается. И пишется она легко, просто кругляшок. Да, вы правы, это буква Ниин. Почему я выбрала именно эту букву? Потому что такая же буква по звучанию есть в казахском языке, и она есть в моем имени, Янгелек. И мне очень приятно, что люди, которые знают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могут произнести мое имя, так как не все могут это произнести. Вот почему я выбрала эту тему. Спасибо за внимание. Камсамида. Я выбрала тему «Любимое мной корейское предложение», потому хочу поделиться одной цитатой, которая всегда находится со мной в моем сознании. 자신을 믿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가세요. 그게 바로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В переводе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Верьте себе и идите вперед». Это и есть первый шаг к успеху. Данную цитату однажды произнес один из моих кумиров. Его имя Чо Хасок, J-Hope из BTS. Данная фраза всегда воодушевляет меня, приносит мне большую уверенность в себе. Это те слова, к которым стоит прислушаться. Верьте себе и стремитесь к своей цели. 감사합니다. 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나와 함께 길을 갈 거야. 모든 점 생각을 모아서 답을 꼭 찾을 거야.